안녕하십니까, 엑스텐입니다. 뉴욕 시간으로 토요일 오후입니다. 날이 여긴 화창하게 좀 개어있는 상황이고요. 어제는 좀 비가 내렸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세를 마감했습니다. S&P 500은 0.5% 상승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나스닥 또한 0.5% 올라 역시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다우지수는 240포인트 넘게 훌쩍 뛰어올랐습니다. 오늘 시장을 주도한 주요 이슈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얘기가 있고요. 엔비디아 얘기 있고 그리고 테슬라 얘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금요일 갑작스럽게 캐나다와의 무역 협상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캐나다가 미국 기술기업들에 대한 디지털 서비스세를 부과하겠다고 나선 것에 대한 강력한 반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갑작스러운 정책 변복이 좀 우려가 됩니다. 4월의 관세 폭탄으로 시장이 18% 가까이 빠졌던 기억이 아직 생생한데 또다시 무역 갈등의 조짐을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행히 어제 시장은 이런 뉴스에도 불구하고 상승했습니다. 투자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정책 변화를 항상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엔비디아 얘기입니다. 엔비디아가 목요일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다시 세계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달아냈는데요. AI 칩 수요가 계속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주가가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엔비디아의 AI 시장 장악력이 정말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GPU 시장 점유율이 90%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런 거의 독점적인 집권, 2025년 AI 칩 시장이 $1,500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엔비디아가 이 중 70%만 가지고 간다 해도 어마어마한 성장인 것입니다. 다만 이런 고평가 상황에서는 작은 약재에도 큰 변동성을 보일 수 있는 게 엔비디아의 주식입니다. 그래서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테슬라 소식입니다. 테슬라의 중국 현지 생산 전기차 판매량이 5월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 감소했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 8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 시장에서의 고전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지화 시장에서 테슬라가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요. BYD, 샤오미 같은 현지 업체들이 더 저렴하고 기능이 좋은 차량을 내놓으면서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이 1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샤오미가 새로 출시한 YU7 SUV는 테슬라 모델 Y의 강력한 경쟁자가 될 것 같습니다. S&P 500 지수가 6,173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2월 19일 이후 처음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4월 저점에서 18% 가까이 반등한 놀라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4월 관세 쇼크 때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이 공포에 빠져 있었습니다. 결국 시장은 다시 회복했습니다. 경험상 이런 정치적 이벤트들은 단기 변동성을 만들지만 결국 기업들의 펀더멘탈이 견고하면 시장은 곧바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2025년 S&P 500의 추가 상승 여력이 제한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종목 선별이 더욱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연준 얘기입니다. 연준이 6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4.25에서 4.5% 구간에서 동결했지만 올해 안에 두 차례 추가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5월 2.4%로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연준의 타겟 범위 내에 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주식시장에는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성장주들에게는 더욱 좋은 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연준이 신중한 접근을 유지하고 있어 급격한 금리 인하보다는 점진적인 완화 정책을 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예측 가능한 정책 환경이 시장 안정성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매그니피션트 7 중에서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메타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테슬라, 애플, 알파벳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AI 관련 실적을 구체적으로 보이는 기업들이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AI 투자가 실제 수익으로 이어지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간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처럼 AI를 통해 매출 증가를 명확히 보여주는 기업들이 시장에서는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AI 이야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수익 개선을 보여줘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7번째 소식입니다. 반도체 주식들이 다시 시장을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엔비디아 블랙웰 플랫폼의 성공적인 출시와 AI 하드웨어 수요 증가로 인해서 투자자들의 우려가
한숨에 해결된 것 같습니다. 반도체 업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AI 관련 고성능 칩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TSMC 같은 파운드리 업체들도 패키징 캐파를 2025년에 2배로 늘린다고 합니다. 한국의 SK하이닉스, 삼성전자도 이런 흐름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5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전년 동기 대비 2.4% 상승했습니다. 4월에 2.3%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연준이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됩니다. 관세 정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큰 영향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관세 정책이 본격화되면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지에서도 제가 주위에 물어보면은 그동안 테무나라든지 알리익스프레스라든지 이런 데서 거래가 되던 싼 물건들이 가격들이 많게는 50%에서 100%까지 오른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짜 본격적으로 물가 지수에 반영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 정책에 큰 걸림돌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시장이 상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4월의 충격에서 완전히 회복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과 AI 버블 우려는 남아 있습니다. 특히 개별 종목 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 더욱 신중한 종목 선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X10입니다. 오늘은 미국 IPO 투자로 X10을 달성하는 전략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두 편에 나눠서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은 1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6월 초에 상장한 서클이라는 회사 들어보셨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그 회사 말입니다. 상장 첫날에 무려 168% 폭등했습니다. 1000불 투자하셨으면 한 2000불 정도 됐다는 뜻이죠.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런 첫날 수익이 아닙니다. 진짜 IPO에서 돈을 버는 방법, 그것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버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IPO 첫날에 혹은 많이 며칠 상승한 상승 고점에서 뛰어들어서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수익을 내는 투자자들만이 쓰는 방법, 브레이크아웃 매매입니다. 그 비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모주 투자하면은 이제 한국에서 하는 공모주를 많이 생각을 하시죠. 우리나라 상장제도는 전 국민을 위한 상장제도입니다. 그래서 상장하는 물량의 25% 이상을 개인 배정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기관의 수요 예측이 끝나게 되면 개인들이 그때 책정된 가격으로 개인 청약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청약해서 그 주식을 받아서 상장 첫날부터 팔거나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한때는 공모주가 처음 상장하자마자 상한가를 치고 다음 날도 치고 하는 이제 따상이라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서 그런 용어도 많이 이제 유행을 했었고, 다 이런 것들이 보면 우리나라에서 공모주를 인식하는 거는 어떤 식이냐, 이렇게 배정받아서 혹은 첫날 내가 다 짜잡아서 상한가 두 번 상한가 받고 파는 거다, 이런 식의 굉장히 짧은 안전하고 많은 수익을 생각하시는 게 이제 공모주고요. 그렇지만 공모주 배정은 굉장히 적게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근데 미국 공모주는 조금 다릅니다. 일단은 미국에 보면은요, 우리나라는 상장 신청을 거래소에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상장 신청을 SEC, 즉 감독기관에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관사를 선정하게 되면 주관사들이 미국에서는 기관 투자가를 대상으로 해서 마케팅을 하고 수요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상장가를 결정하고 개인 투자가들은 상장일날 상장된 이후에 시장에서 사고팔고 하면서 이제 매매를 시작하면서 공모주를 건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총 주식의 한 20에서 25% 정도 물량을 올려놓고 이제 상장을 하기 때문에 어쩔 때는 물량이 이렇게 작아서 물량에 의한 수급에 의해서 주가가 많이 뛰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작년에 보면 2023년 IPO 건수가 210개 정도 올라왔는데 그 중에서 상위 10개의 평균 수익률이 170% 정도,
그러니까 꽤 많이 수익 난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 공모주 시장도 좀 들여다볼 만하다 하는 생각이 드실 정도의 좋은 이제 팩트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다르게요. 미국에는 IPO에 대한 환상이 조금 존재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현재 그 맥7 종목들 보면은요, 굉장히 시총이 큽니다. 그렇지만 이 친구들도 시장에 처음 발을 들여놓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상장일이죠. IPO죠. 예를 들어서 애플 같은 경우는 45년 전에 상장을 했는데요. 그때는 굉장히 싸게 올라와서 지금 상상을 초월한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일반인들은 지금 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런 주식들을 IPO에 때 샀으면은 떼돈을 벌었구나 하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새로 올라오는 종목들에 대한 기대라든지 환상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굉장히 상장 초기에는 공격적으로 물량을 매집을 한다. 이런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많은 상장된 종목들이 그런 기대에는 어긋나게 굉장히 많이 하락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혹자는 얘기하기를 미국 IPO 주식들 중에 10개 중에 8개는 실패한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런데 의외로 또 계속해서 탄탄하게 잘 올라가는 주식들도 있고 조정을 받다가 결국은 뭔가 뉴스에 의해서 실적에 의해서 업턴을 하는 주식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들이 그런 업턴을 하는 주식들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잘 투자할 수 있을까 하는 핵심 포인트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핵심의 중심은 뭐냐면 IPO 첫날은 절대로 사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개인 투자가들이 막 환상을 쫓는 구간입니다.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베이스. 이 프라이머리 베이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설명을 자세히 드릴 텐데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된 후에 진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볼륨, 즉 거래량, 급증 신호를 포착해야 되고 기관 투자자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포인트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모주의 베이직입니다. 이제 기본을 좀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공모주라는 건 뭐냐면은 증권 시장에 상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IPO죠. 그러면 상장을 하는 회사들은 어떤 회사들이냐? 그래도 업력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영업을 잘하고 운영을 잘해서 돈을 버는 회사들입니다. 그런 조건들을 갖춰야지 올라오게 되고요. 근데 만약 계획만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스타트업이라고 그래서 혹은 벤처라고 그래서 다른 부분에서 이제 돈을 받게 되는 거죠. 상장을 하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검증된 회사, 즉 프로들이 올라오는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예를 하나 보시면 설립된 지 5년 된 회사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전망이 굉장히 좋은 산업에 있고 탄탄하게 5년 동안 성장을 해왔고 이익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들이 막 급증을 해서 이 회사에서 생각하는 거는 제2 공장을 좀 세워야 되겠다. 이걸 세우면 우리들이 훨씬 더 성장할 수 있겠다 하고 판단을 해서 결국은 확장 자금을 IPO를 통해서 조달하겠다 하고 상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상장을 한다는 거는 뭐냐? 원하는 목적이 돈을 확보를 한 거잖아요. 근데 자금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음부터 펀더멘탈이 바뀌나요? 다다음 날부터 펀더멘탈이 바뀌나요? 아닙니다. 이 친구들이 뭘 하겠다고 얘기한 게 이제 실행으로 옮겨져야 되는데 그게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실적으로 반영이 되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장을 한 다음에 우리들은 뭘 봐야 되느냐? 과연 이 회사가 돈을 조달을 해놨는데 그 돈으로 앞으로 하겠다는 거를 약속을 지키나 잘 하고 있는가? 그 용도가 마케팅을 해서 물건을 더 잘 팔겠다라든지 공장을 지어서 물건을 더 만들겠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서 기업 실적에 직접적으로 반영이 되는가 하는 거를 동시에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IPO 종목이 새로 올라왔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 자금을 가지고 나는 앞으로 뭘 할 거라는 얘기도 같이 존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두고 이 회사가 점점 발전하는 걸 확인하면서 그 다음에 투자를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첫날부터 사지 마십시오 하는 게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기관 투자가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좀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관 투자가들이 돈들이 많고 기관 투자가들이 이 주식을 산다는 거는 펀더멘탈도 인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장기적인 투자를 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회사에는 좋은 거죠. 그 다음에 개인 투자가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 투자가들이 들어오는 거를 좀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건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런 데이터는 거래량을 보고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자꾸 거래량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베이직이 있다. 즉 공모주가 처음 올라와서는 이게 좀 시간이 걸린다 하는 거는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조급한 개인 투자자는 어떻게 하느냐? 빨리 사야지 최고야. 이거는 앞으로 뭐 5배, 10배 간다고 이렇게 분석이 나오는데 그럼 지금 당장 사야지. 해서 첫날 막 클릭 하기 시작하시죠. 근데 그리고 그때쯤에서는 뭐 여러 가지 뉴스들도 나오고 광고성 멘트도 나오고 뭐 막 나옵니다. 팔아야 되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IPO인데 그러면 결국 말로 치자면 이건 완전 하나도 조련이 안 된 그냥 야생마에 가까운 주가입니다. 그래서 막 언제 올라갈지 언제 내려갈지도 모르고 빨리 튀기도 하고 빨리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절대로 첫째 날 그다음에 둘째 날 셋째 날은 사시면 안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언제 사야 되느냐? 기다리십시오.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세 달이고 베이스 즉 어떤 가격이 점점 수렴하는 패턴 안에 들어와서 좀 횡보하는 구간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이 구간이 옵니다.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때가 뭐냐? 시장이 결국은 팔고 싶은 사람 다 팔고 사고 싶은 사람 다 사고 해서 출렁출렁 하다가 결국 이제 쭉 합의점에 도달하는 이제 구간이죠. 그러면 실제로 이제 트레이딩의 구간에 보게 되면 아마 좀 유명한 주식, 내용이 좋다는 주식, 패션을 타는 주식들은 한 5일, 6일, 7일 동안은 막 올라갈 거예요. 이것처럼. 그러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람 아니면 공격적으로 이제 산 사람들은 조금씩 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파는 물량이 많아지면 좀 빠질 테고 또 어느 정도 좀 싸다 싶으면 또 올라올 테고 계속해서 이 빠졌다 올라왔다 빠졌다 올라왔다 하면서 이런 박스권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래량을 봐도 처음엔 거래량이 많이 났다 거래량이 점점 좀 줄어드는 현상이 나올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 가격을 합의한다는 의미거든요. 거래량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는 사자나 혹은 팔자가 공격적으로 한쪽으로 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가격에 합의를 안 하는 거죠. 하지만 거래량이 점점 줄어들고 주가가 어느 정도 수렴 구간에 근접한다 하면은 이제 합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있다가 이게 4주가 걸릴 때도 있고 어쩔 때는 4달이 걸릴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회사마다 본인들의 이제 일이 진행되는 속도가 틀리고 그다음에 어떤 이제 특별한 그 실적들이 나오는 기간들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쭉 기다렸다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좋은 회사라 그러면 이게 갑자기 브레이크아웃이 나옵니다. 근데 브레이크아웃이 나오는데 어떤 식으로 나오냐?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늘면서 나옵니다. 이게 바이 시그널입니다. 이때 공모주는 이때 사시는 겁니다. 이때 사시는 것도 아니고 특히 첫날 이때 사시는 것도 아니고 이때 사시는 것도 아니고 이때 사시는 거는 특히 아니고요. 빠져서 뭐 바닥에 사서 상승 팔고 이것도 아닙니다. 기다리십시오. 기다렸다가 결국 큰 물량이 터지면서 브레이크아웃 한다. 이때가 바이타임이다 하는 거는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결론은 일찍 초기에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정한 시기에 진입하는 것이 공모주 투자는 핵심이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쭉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결국 따져보면 IPO 트레이드나 그냥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스윙 트레이드나 똑같은 개념입니다. 주가가 어떤 패턴을 가지고 결국은 그런 패턴을 브레이크하는 순간에
그 방향으로 올라탄다. 그렇지만 거래량이라는 게 받쳐줘야 된다 하는 거는 뭐 똑같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트레이딩의 기본은 그냥 어디든지 존재하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브레이크아웃 전략의 핵심이 있습니다. 즉 실패하는 투자 패턴을 보게 되면 IPO 첫날 포모에 의해서 무작정 매수하시는 분들, 혹은 차트 패턴과 거래량 분석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감정적으로만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손절매 기준 없이 그냥 희망 매매만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언론의 보도, 그리고 SNS의 추천에만 의존해서 이 회사가 뭘 하는지, 뭘 하기 위해서 IPO를 했는지, 뭐를 이제 봐야 되는지 하는 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의존해서 하시는 분들은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투자라고 볼 수 있고, 성공하는 투자자분들은 이제 말씀드릴 프라이머리 베이스가 형성될 때까지 쭉 참으셨다가 거래량과 함께 나오는 브레이크아웃에서만 매수를 한다 하는 트리거 포인트를 꼭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명확한 손절매하고 수익 실현 기준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 하는 거하고, 펀더멘탈도 보셔야 됩니다. 회사가 얼마나 좋아지는을 봐야지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겠다도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기술적 분석도 같이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일 거예요. 그래서 기본은 결국은 인내심입니다. 내가 얼마나 꾹 참으면서 내가 구조적으로 정해놓은 룰에 따라서 매수를 하느냐, 그리고 리스크 관리는 필수. 왜? 내가 이 모든 조건을 지켰다고 해서 그 주식이 항상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확률 게임입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는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프라이머리 베이스라는 것은 무엇이냐? IPO 이후 주가가 처음으로 형성하는 안정적인 횡보 구간입니다. 아까 예제에서 보셨지만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해 가잖아요. 점점 그런 구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초기에 매수했던 사람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차익 실현하는 구간이고, 또한 새로운 매수 세력들이 유입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서로 치고받고 가면서 균형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기업 가치를 합의를 하게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러면 그런 베이스의 특징은 뭐냐? 기간은 최소 4주에서 12주, 많게는 한 20주도 걸립니다. 기업에 따라서는. 그리고 그런 패턴이 나옵니다. 그럼 컵 패턴들도 나오고, 삼각 수렴이다, 웨지다, 뭐 트라이앵글이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거래량은 감소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격을 합의하게 되면 거래량이 줄어들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변동성은 초기에 대비해서 많이 축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쉬어가는 것처럼, 종목이 쉬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렇다가 우리는 매수 타이밍은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지만, 언제 사야 되느냐? 저항선을 돌파할 때, 브레이크아웃이 일어날 때 그 상단에서 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은 분명히 기존 평균 거래량보다 150% 정도 늘어나는 거래량이 터져야 됩니다. 그리고 모멘텀, 즉 연속해서 상승 캔들이 또 나와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부응해서 좋은 뉴스라든지 좋은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발표가 돼야 합니다. 자, 그리고 거래량 말씀드리는데요. 초기에는 IPO 주식들은 주가가 찍히는 구간들이 길지 않기 때문에 어떤 기술적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은 분석이 불가능합니다. 심지어는 200일 이동평균선이 그려지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구간에 있기 때문에 거래량을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강세신호, 거래량이 얘기하는 강세신호는 뭐냐? 저항선을 돌파할 때요, 평균 거래량의 150% 이상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셔야 되는 게, 그게 뭐냐? 그때가 바로 기관 투자가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구간입니다. 물량을 많이 가지고 들어오는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상승하는 날에는 거래량이 좀 몰려야 되고, 하락하는 날에는 거래량이 좀 적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힘을 모으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게 하면, 이제 슬슬 브레이크아웃
못할 때가 왔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직 때가 아니다 하는 신호는 어떻게 나오느냐, 주가가 떨어지는 날에 거래량이 더 늘고요. 그 다음에 좀 대량 매도들도 좀 나온다. 그러면 아직까지 매물이 꽤 존재하는구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항선을 돌파했지만, 브레이크아웃은 했지만 거래량이 부족하게 별로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다. 그럼 이거는 가짜 돌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다시 한번 꾹 참으셔야 된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1.5배 법칙은 꼭 지키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건 뭐냐, 브레이크아웃 당일날 평균 10일 평균, 10일 평균이 좀 작은 것 같다 그러면 15일 평균의 1.5배 이상의 거래량이 터져야지 이거는 확실한 신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래프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해서 베이스를 형성하고 그러다가 그걸 돌파하는 순간에 거래량이 기존의 거래량보다 1.5배 이상 터져줘야 된다. 그리고 계속해서 양봉이 나와주면 이거는 확실한 브레이크아웃을 시작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고요. 이 베이스를 뚫기는 뚫었는데 거래량이 변변치 못하다? 그러면 많은 경우에 다시 주가가 빠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폴스 브레이크아웃으로 간주하시고 조금 더 기다려 주셔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1편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 편에서는 그 몇 가지 IPO 종목들의 성과, 그 다음에 브레이크아웃을 어떻게 했나, 어떤 형태로 움직였는가, 진짜로 거래량은 늘었는가 하는 걸 같이 한번 살펴보겠고요. 그 다음에 분명히 뭐가 있냐면은 이 IPO 전략에서는 수익 확보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수익 확보를 하는 전략도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당연히 로스컷이 있겠죠. 그래서 로스컷은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도 말씀드리고, 또 몇 가지 이 IPO 종목들에 관련된 현상들, 이런 것들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추가로 미국 시장에서 7번 IPO 주식을 샀더니 45년 동안에 23만 3천 배가 수익이 났습니다 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